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잠을 좀 굉장히 좀 설쳤는데 아무래도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시장에 대한 걱정이 저한테는 가장 큰 그런 거겠죠. 걱정이라기보다 시장에 대한 뭐 그 전략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잠을 설친 것 같아요. 자, 어제부로 배당에 관한 그런 것들은 다 끝났죠. 자, 여러분들 어제 종가로 들고 계셨던 분들은 물론 뭐 그 갖고 있는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오늘 아침에는 주식을 팔아도 나중에 주총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배당금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배당금은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물론 뭐 기업별로는 뭐 우리 올해 배당 얼마 할게라고 이렇게 발표한 기업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은 그런 거를 딱 확정 지어 갖고 얘기를 안 하죠.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배당 같은 경우는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 보면 가끔 가다가 이 주총하는 당일날 이 배당금이 변경되는 뭐 좀 높이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이 배당금은 주주총회 끝나고 뭐 이게 규정이 옛날에는 주총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지급해라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아마 뭐 그대로일 것 같아요. 뭐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바뀌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으니까 주주총회 끝나고 한 달 안에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만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부터는 편하게 팔아도 그 배당은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배당락이 좀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배당락 지수 같은 경우는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 요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면 뭐 한 43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43포인트 정도가 떨어져서 시작을 해도 그 배당금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움직여요. 배당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딱 당일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배당락일 그날 아침에 시작은 조금 약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배당락이 가만히 돼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장이 기조가 괜찮을 때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플러스권에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플러스권에다 갖다 놓는 종가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이 보면 이 배당락이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배당락이니까 지수 자체는 좀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오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당락이 되고 난 다음에 뭐 그때부터는 이 대형주보다는 또 중소형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올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는데 우리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어제 8만 원 찍고 뭐 그랬었는데요. 자, 78,700원 최근 들어서도 뭐 며칠 전에도 뭐 5%씩 막 이렇게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쉴 가능성, 이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는 그런 거보다도요, 좀 몇 프로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약간의 가격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는 조금 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점에는 중소형주 쪽이 또 굉장히 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거겠죠. 연말에 그 배당에 대한
그 수요가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니까 또 이게 중소형주 쪽으로 좀 쏠리고, 또 뭐 저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 수급적으로 보면 거의 1월 달에는 이 중소형주 쪽에 좀 유리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유리한 그런 모멘텀들이 많아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1월 달에는 어떤 계획들을 좀 주로 발표를 하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야, 대기업 육성할게. 여러분들 이런 정책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잘 없어요. 잘 없고, 중소기업 쪽, 신기술 쪽, 이런 쪽으로 좀 육성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뭐 행사로는 CES라는 행사가 있고, 그다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모멘텀들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 정부 정책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일부 배당 쪽으로 배당 투자로 갔던 그런 돈들이 일부 중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오고, 그런 수급적인 요소까지 겹쳐서 1월달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주 쪽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시고 좀 이 시장을 보신다라면 아마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뉴스들 좀 살펴보면 트럼프가 사인을 했어요. 어제 아침형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1월 달에 조지아주 그 저 결선 투표도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트럼프가 사인을 안 하게 되면 그 저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돼서 1,400만 명의 실업자에 대한 그런 실업보험을 지급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버티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또 좀 드렸는데요. 그렇죠. 트럼프가 못 버티죠. 그래서 어제 결국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셧다운을 모면하게 됐고요. 뭐 부양책 포함해서 약 2조 4천억 달러 정도, 그 정도 예산안에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자, 이 트럼프가 잘못 걷는 건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또 내가 사인을 하긴 하는데 이거 개인들한테 2,000달러를 지급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 땡큐야, 오 좋아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는, 그러니까 지금 600달러를 주는 거죠. 근데 그걸 2,000달러로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번 주에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뭐 이번 주에 승인을 하면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접종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도 그 영국발 저 변종 바이러스, 그게 발견됐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요.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바이든 정부에서 좀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방송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네드 옐런 의장이, 전 의장이죠. 전 연준 의장, 앨런 의장이 요번에 저 바이든 정부에서 초대 재무장관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지명을 했죠. 근데 이 앨런 의장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야, 이거 투기 자산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뉴스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뭐 일리는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솔루션이 미국 수소 탱크 업체를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다 그러죠. 자,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소 탱크라는 게 이게 또 아무나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일진 복합 소재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게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일진 복합 소재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수소 탱크를 만들어요.
일진 복합 소재에서 수소 탱크를 만드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그 일진 다이아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전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천억 넘는 그 정도 시가총액일 겁니다. 일진 다이아가. 근데 이 일진 복합 소재가 부각이 되기 전에 그 수소가 일진 복합 소재 그 수소 탱크 그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기 전에 시가총액이 불과 1,000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자, 뭐 이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수소 탱크 회사를 인수를 한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수소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소에 대한 것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제 영상에 보면 그것도 2편 정도가 있을 거예요. 수소에 대한 영상이 2편 정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수소를 어떻게 뽑아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데 좀 자세하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 수소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게 뭐 그런 부분이죠.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그런데 결국은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수전의 방식으로 만드는 게 무공해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실상에서는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내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데 이게 잠깐 간략하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천연가스는 CH4 메탄 성분이에요. 메탄이 CH4인데 C는 탄소, H는 수소죠. 여기다가 수증기를 결합시킵니다. 수증기를 반응시키면 수증기는 H2O죠. 수증기는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붙은 거고, 메탄가스는 탄소 하나하고 수소 4개가 붙은 거죠. 이거를 수소끼리 이렇게 따로 떼내게 되면 CO2가 발생이 되죠. 이 반응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수소를 추출을 해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아마 미국 바이든 같은 경우도 한 방에 죽여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석유, 가스 업체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죽여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 과도기적인 뭐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수소 쪽을 좀 또 육성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런 걸 본다라면 하나솔루션이 뭐 이런 걸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자, 얘기가 잠깐 다른 데로 새서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좀 지나갔네요. 근데 뭐 하루 주식시장 뭐 오늘 어떨 것 같아요? 저떨 것 같아요? 이거보다 지금 방금 들려드린 얘기, 이런 얘기가 훨씬 더 큰 얘기일 겁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 움직임 동향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소에 대한 영상 유튜브에 보시면 있어요. 그 2편이 있는데 그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은 어제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죠. 0.0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홍콩은 0.27%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쪽을 보게 되면 다우가 0.68%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이 0.8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0.7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뭐 다들 좋았죠. 다들 좋았던 이유는 그겁니다. 뭐 트럼프가 사인을 했어요. 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나라 오전장에 나온 뉴스예요. 오전장에 나온 뉴스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인 모습 한번 볼게요. 한번 뭐 장 초반에 나스닥 같은 경우 출렁하기도 했는데 일단 뭐 그거는 금방 극복이 된 모습이었어요. 자, 보시면 사인을 했어요. 트럼프가 이런 소식 때문에 빵 떠서 시작을 해서 한번 출렁했었어요. 뭐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 자, 한번 출렁했었는데 그 다음에 뭐 곧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서 장 끝날 때까지 조금 그냥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마감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볼게요. 뭐 일봉 모습 이쁘죠? 뭐 이쁩니다. 뭐 아랫꼬리를 좀 달긴 했어도 그리고 약간 작은 음선이 나긴 했어도 뭐 5일 이평선조차도 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강하게 이렇게 좀 위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부양책을 사인을 했는데요. 이게 끝이다라면 조금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렇지가 않죠. 바이든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부양책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시장은 거기에 뭐 재료 노출 뭐 이런 걸로 인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조정은 있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추세 자체는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일단 미국 증시 저 나스닥 움직임까지 짚어봤고요.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짚어보시면 자, 그쵸. 어제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어요. 자, 기관이 한 8,300억 정도를 순매수했죠. 외국인이 71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9,460억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3일 연속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순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중에 일부는 뭐 배당에 대한 회피 물량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그런 회피하는 뭐 그런 물량들 자 요런 것들도 상당수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도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아침에 배당락이 되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해소가 된 겁니다. 자, 어제는 근데 조금 약했어요, 시장이. 약한 이유는 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굉장히 좀 많이 매도를 했었죠. 그런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부터 먼저 보고 선물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굉장히 좋았어요. 외국인들 2,821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6,46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9천억 이상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대주주 양도세하고 일부 관련이 있는 그런 물량들이 상당 부분 좀 포함이 됐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좀 많이 약했던 시장이 조금 위에서 밀려났던 그런 이유는 이 외국인 쪽에서도 선물 쪽 수급에서 조금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죠. 자, 외국인들이 뭐 이게 때로는 1조 훨씬 훅 넘어갈 때도 있지만요. 자, 뭐 요즘 그런 게 그렇게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고 뭐 5,700억 정도 매수를 하거나 매도했다 그러면 좀 많이 매도를 했네? 매수를 했네?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자, 외국인들은 이 선물 시장에서 5,7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이 개인들 현물에 대한 순매수 플러스 외국인들 선물 순매도가 시장을 좀 이렇게 윗꼬리를 달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이 된 거죠. 아, 또 시간이 없네요. 자, 일단 뭐 그냥 저 옵션 수급 조금 그냥 넘어가고요. 자,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전체적인 움직임 한번 살펴보고 1봉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시작할 때 좀 괜찮은 모습이었죠. 빵 떠서 시작했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 뭐 조금 반등 시도를 하나 싶더니 이 막판 매물에 좀 밀려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뭐 수급적인 그런 요인도 있었을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일수로는 이게 3일 결제라서 다음 날 결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락 감안하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말 수급적인 요인들 요런 것 때문에 좀 밀려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스닥 뭐 그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모습이에요. 예, 좋은 모습입니다. 물론 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코스피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양 시장 다 이 20일 이동 평균선 제 HTS 화면 기준으로는 빨간 선이죠. 여기 있는 이 빨간 선이 21 평선인데 이걸 깨지 않고 계속 이렇게 쭉 타고 가고 있어요. 쭉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의심할 바 없는 그런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이게 뭐 지지를 잘 받고 있는데요. 설령 이거를 이탈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할 건 못 됩니다. 자, 왜 이게 이탈을 해도 걱정할 게 못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침 시황 방송을 뭐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꽤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뭐 걱정하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1월달 같은 경우는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강세가 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조금 대비해서 종목들 포트를 이렇게 구성을 하신다라면 뭐 남들보다 훨씬 좋은 그런 수익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요.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올해 마지막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